예, 안녕하세요. 우수정원 대표 이훈재입니다. 오늘 우수정원 창업 설명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멀리서 와주셨는데 약간 좋은 그 사업 설명회가 되도록 노력하겠고, 또 의문점 있으면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멀리서 와주시고 또 우리 그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오늘 들으셨으면 좋겠고, 또 우수 정원이 수평 정원이라는 그 원리를 개발해서 이것을 그 실내 정원, 또 더 나아가서 실외까지 자연급수로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해보니까 전문가들이 감탄을 해요. 이 시스템을. 지금까지 이 저면관수법이라는 것을 했었지만, 저면관수법이 항시 일정한 환경을, 수분 환경을 유지해 준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저면관수법의 불회를 활용했더니 항시 수분 환경이 일정하게 유지돼서 식물에 이제 수분 환경을 제공하더라. 그 증명이 됐어요. 그러면 저는 어떤 사람이냐? 그동안 저는 이 2015년도 4월 21일 날 창업을 시작했는데, 그동안은 공무원 생활을 했어요. 행정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행정공무원 생활하다, 기후변화라는, 그런 그 보도자료가 계속 나오고, 또 정부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그 당시에 유엔 그 사무총장이었던, 반기문 사무총장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시고, 전 세계적인 지도자를 전부 기후변화에 협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걸 보고, 자세히 보니까 전기, 가스, 수돗물,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이 탄소 배출을 억제해야만이 지구 온난화를 막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전기, 가스, 수돗물,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그 동기가, 보시지만 지구촌 최대 위협은 무엇인가? 이런 기후변화잖아요. 이게 다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전 세계인들이 다. 그러면 또 보니까 미세먼지는 뭐가 문제냐? 이것도 화석연료 활용하니까 미세먼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전기를 사용하더라도, 여기 전기를 사용해도 공기청정기 돌리죠. 학교마다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전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화력발전소에서 나와요. 그럼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그 매연은 또 어디로 가느냐? 다시 미세먼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형성되면 안 되겠다. 이런 데에서 이제 동기부여를 받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미세먼지 피하려다가 교실 가서 이산화탄소. 그 미세먼지보다 더 위험한 것이 이산화탄소인데, 그럼 이산화탄소를 또 어떻게 줄이고 산소를 공급할 것이냐? 그러면 또 거기 공기청정기 갖다 놓고, 또 산소 공급기 갖다 놓고, 그 실내를 전부 다 그렇게 해야 될까? 의무시 되잖아요. 그럼 또 문을 닫아놨으니까 또 가습기 또 갖다 놓아야 되고, 그러면 전기대로 또 많이 생산해서 가동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여기도 이제 또 코로나가 또 나오네. 코로나가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이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기후 변화 있었지, 미세먼지 있었지, 코로나, 환경이 이렇게 막 급속도로 변하고 막 인간을 제약할 수 있는 모든 게 막 나타나는 거야, 이제 부작용이. 그럼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자연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을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그것을 활용하고 자연이 잘 살 수 있도록, 자연이 잘 살아야 거기서 산소가 나오고 우리 이산화탄소를 또 식물이 또 흡수를 하고 상호 보완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습도도 조절되고, 그러면 가습기가 필요 없고 또 공기청정기 필요 없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식물 키우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식물 키우기가 어려운 것이 물 관리가 어려운 거예요. 물 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의지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그것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내가 다 좋다는 건 다 아는데 못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물 관리 때문에. 자, 식물이 이런 작용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증산작용의 온습도 조절. 식물이 온습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습도는 증산작용에서 가능하겠죠. 또 온도를 줄이는데 증산작용을 하려면 주변에 있는 온도를 식물이 끌어와야만 증산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물이 있으면 온도가 1, 2도가 낮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시면 되고, 자, 식물의 미세먼지 제거 원리. 이것은 탄소중화장애하고 식물 뿌리에서 이거 미생물에 분해하고 해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올해 7월인가 전국 교육감님들이 다 모였어요. 저기 예산에. 그래가지고 환경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돼, 학교에서도. 예, 7월 9일날 이제 모여가지고 이런 선언을 하시는, 기후변화나 미세먼지나 뭐 이런 선언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환경에 대한 이제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하다는 것은 여기에 사업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단기성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업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급수 시스템과 주머니 재배 기술을 발명을 한 거예요. 자연급수 시스템은 부력에 의해서 항시 물이라는 것은 항시 낮은 곳으로 향하게끔 돼 있는데, 그래서 수평만 유지하면 처음이나 끝이나 물이 물 수평 유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수평정원이라고 저는 이름을 줬는데, 수평정원은 물이 어떻게 공급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져지는 거예요. 수직정원이라고 또 있어요. 수직정원은 밑에 물통이 있고 그 물통에 있는 물을 펌핑을 해서 위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화분에 공급되는 거예요. 그게 수직정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수평으로 물이 공급되니까 수평정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다 또 뭐를 하느냐? 주머니에다 식물을 심어서 화분에 집어넣어요. 주머니 재배법은 어떻게 또 그것을 발명하게 됐냐면 미세먼지 때문에 발명하게 된 거예요. 여기 화분에 있는 그 상토가 선풍기 바람이나 에어컨 바람이나 이런 바람에 의해서 날리면 미세먼지가 되잖아요. 또 밖에 있으면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또 그게 막 상토가 튀어서 외부로 유출되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 할머니 복주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복주머니 어떻게 돼 있어요? 돈이 안 빠지게 꼭 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연상이 돼가지고 상토를 넣고 식물을 심고
딱 조이니까 상토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 생각지도 못한 큰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그동안은 세워놔가지고 화분에다 심어가지고 배송하고 그랬는데 이거 딱 또 옆으로 놓여놔요. 그래도 상토가 빠져나오질 않으니까 배송이 편해. 그래 앞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이 육묘를 조금 그 채소나 뭐 식물을 성장을 시켜가지고 한 50%나 성장을 시켜요. 그래서 그 스티로폼 박스 나 일반 그 박스에다가니 뉘어가지고 차곡차곡 싸서 포장해서 도시로 배송을 하는 거예요. 배송을 하면 안전하게 이제 그 배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이게 경제성이 이제 앞으로 있는데 무한한 경제성이 있어요. 주머니 재배법이 도시와 농촌의 그 간격을 좁혀주는 역할을 한다. 앞으로는 농촌에서는 어느 정도 키워서 저 도시에 배송하면 도시에서 직접 수확하는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일반 뭐 벼나 뭐 이런 건 안 되겠지만 일반 채소류는 전부 그렇게 이제 앞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 전부 그냥 농작물을 키우는 거예요. 거실에서, 베란다에서. 지금 뭐 어디야? 교원에서 이 냉장고 같이 만드는 그 채소 키우는 거 있죠? 그거 보급하고 있죠? 그게 월 얼마냐면 45,000원씩 관리비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관리한대요. 그런데 이 주머니 재배법으로 하면 그 반값도 안 들어가요. 그러면 그리고 이 주머니에 육매장에서 해가지고 생산해가지고 계속 배송을 해주는 거예요. 계절별로 그냥 내 채소 뭐가 떨어졌다 하나 배송해달라면 그거 배송해주면 되고 그거 종류도 원하는 대로. 앞으로 딸기까지 하려고 그래. 딸기. 자, 그러면 이제 이 부품 수량매 사용처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번에 세종국립수목원에서 주문 맡아가지고 배송한 목록이에요. 다행히 이것은 우리 그 여기 계룡산 그 국립공원 사무소장님께서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세종수목원에서 저한테 납품을 하게끔 계약이 되어가지고 전국으로 배송됐어요. 50군데. 이 작업하는 장면이고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세워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배송량이 많아지고 그랬는데 차곡차곡 싸니까 식물도 훼손이 안 돼. 사용설명서 딱 넣어가지고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배송을 하는 거예요. 이 학교에서 설치한 게 학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나오는 거지. 이제 아파트 거실에다 이렇게 벽면에다 해놓으면 보기도 좋을 뿐더러 습도 조절, 아파트 건조한데 눈의 피로 정서적으로 좋아. 이건 서울 동대문 앞에 정글이다요. 거기 설치한 거예요. 자, 이게 뭐 의원님들이 와가지고 자주 오시더라고. 보니까 설치하는 그날도 뭐 많이 오시더라고요.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양반이 누구냐면 개그맨 출신 이승환 씨. 이게 이 양반이. 자, 다양하게 이것은 좌우 쪽에 저기 계룡대 쇼핑타운 한 거고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쫙 늘어지게 하려고 벽면을 전부 다. 앞으로는 호텔이나 이런데 벽면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숲같이 만들어. 숲같이.
이게 물 줘서 키우겠어요? 안 되지. 이 도시 재생사업, 이제 벽면에다 그림 그리고 하던 것이 전부 이제 자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딸기가 커요. 딸기 익었죠? 지금 익은 거예요. 가을에. 이게 저기 어디 하만 같은 딸기 그 기술 그 농촌진흥청 거기 분송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지금 재배한 모종인데 모종을 갖다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딸기가 열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열려가지고 배송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 그러면 어떻게 돼? 딸기 익으면 향기가 엄청나죠. 향수 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게 익으면 따먹고 꽃이 피면서 계속 키우면서 그냥 열개 만들어요. 정서적으로 엄청나게 좋아요. 자, 이건 이제 스탠드 형식이고. 자, 이것은 어디냐면 용남고등학교에 납품한 거예요, 엊그제 납품했는데 하나에 100만 원씩이에요. 자기들 예산 세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기 단가 매겨가지고. 자, 이 앞으로는 이게 뭐냐면 또 물고기가 커요. 물고기가 크는데 이 화분을 키우려고 저기 이제 좀 크게 해가지고 벽면 거리형 이제 수족관을 만드는 거죠. 그럼 학생들 어린이집에서 난리 나요. 이거 봤더니 여기다가 저번에 뭐 했냐면 물통에다 플라스틱 물고기 인형 그걸 띄웠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좋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물고기가 살아 돌아다녀 봐요. 이 화분 2개만하게 이제 어항을 만들고 투명하게. 그러면 식물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거죠. 아, 중학교 작년에 이제 세종 소담중학교 한 건데, 이게 나주에 한 거, 나주. 다양해요, 이렇게 다양해. 이거 교통연수원. 너무 잘 커서 걱정해. 이거 너무 커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잘 커가지고. 물 관리가 잘 되니까. 아까 크신 거 봤지만,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게 너무 커서 걱정해요, 너무 커서. 연수원, 교통연수원, 여기, 원장님실. 어린이집 이렇게 놓으니까 너무 좋아해. 이렇게 커, 이렇게. 이게 물 줘가지고 키우겠어요. 물 줘가지고 못 키워요, 이거. 자, 이제 앞으로는 요건 이제 옥상용인데, 부력이 2개가 있어요. 이건 서초구에다 이제 설치한 건데, 하나는 수도. 자, 이것은 수도고, 요것은 빗물 저금통이에요. 연결한 거예요. 그러면 빗물이 고여 있으면 이것이 작동해가지고 항시 일정 수위를 이게 좀 높이 다뤘죠. 빗물이 공급되고 빗물이 떨어지면 수위가 떨어지니까 여기서 이제 또 저기 어디가 수돗물이 공급돼요. 연동화 시켰죠. 그러니까 물이 항시 고여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 이제 수주판을 해가지고 심지를 이제 연결해서 이렇게 깔으면 여기다 이제 주머니에 심어가지고 주머니로 물려놓는 거예요. 여기다 주머니하고 이거 올려놓으면 꽃이 피고 저 채소가 크고 하는 거예요. 이거 옛날에 참에 그전에 빗물 저금통하고 이렇게 부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전부 했었어요. 그렇게 이것이 발전돼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게 아파트에서 이게 채소가 다 크고 꽃이 피고 정원이 되고 텃밭이 되고 다른 거예요. 물 관리가 되니까 안 될 게 하나도 없어요. 물 관리가 되니까. 이런 데서 이렇게 채소를 길러서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겠나. 정서적으로 너무 좋아요. 정서적으로. 예? 겨울에는 묵과꽃이 피고, 이거 기차화분이 기차화분. 우리 딸이 만든 기차화분. 이거 물통이고, 물통에서 전부 또 연결이 돼가지고, 여기 부력이 또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연급수 되는 거예요. 저명관수법.
그렇게 해서 예, 또 가지가 크네요. 안 크는 게 없어요. 예. 너무 작고 걱정이 나오잖아요. 선생님이 하는 얘기 이건. 그래서 이것을 학교, 도서관, 뭐 어린이집 적용 안 될 데가 하나도 없어요. 경로당 같은 데 특히 해야 돼요. 경로당 냄새 나니까. 사람이 늙으면 냄새가 나요. 체취가 있어요. 그런 데다 해놓으면 냄새가 없어지고 습도 조절되고, 그 어른들은 건조하기 때문에 수분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경로당 같은 데는 특히 이런 거 식물을 많이 갖다 놓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시설 하우스에 이제 적용하는 방법, 이런 걸 생각하고 있어요. 시설 하우스. 이제 농업하고 이제 연결을 시켜보자. 농업하고 시설 하우스. 그래서 이제 건물 옥상이나 뭐 이런 데 적용 안 될 만한 데가 없고는 다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농촌 농업이 육묘 농업으로 가고, 도시에서는 이제 관리 수확하는 이제 그 농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벼나 이런 건 뭐 과일나무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일반 채소는 전부 농촌에서 육묘장에서 키워가지고 주머니에다 키워가지고 도시로 직접 배송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는 재배와 동시에 수확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농업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농업 환경이. 그렇게 지금 만들려고 그래요. 자, 이제 이거 어디 갖다 놓고 싶은 데로 갖다 놓는 거, 이동시. 지금까지 보면 이게 거리시고 화분이고 이제 부력이고, 창틀, 아파트 창틀, 아까 옥상 텃밭 화분. 그런데 앞으로는 이 거리시고 화분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촘촘하게 하고, 또 화분을 잘 거기다 주머니 화분을 넣을 수 있도록 경사지게 좀 만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래 위, 좌우 요것이 딱딱 달 수 있도록 촘촘하게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뭐 텃밭 화분 이런 것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도에 2019년도에 제안해가지고 보면 공기정화용 녹색 필터 시설 2억 3천 썼죠. 그것이 지금 15개 시군 어린이집에 지금 시설하고 있어요. 시설하고 있는데 너무 그냥 모르니까 힘들더라고요. 엊그제 당진 갔다 왔는데, 당진 저거 20개 설치하는데 얼마 받냐면 100만 원 받아요. 20개 설치하는데. 그래도 비싸다 싸다 얘기를 안 해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특허가 이렇게 돼요. 내가 선도적으로 하니까 내가 생각나는 대로 진입이 쉽고, 또 거기에 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니까 특허가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뭐 발명가라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디 이제 특허 사무실에서 엊그제는 저기가 왔어요. 문서가 왔는데 이것이 너무 우수한 특허래요. 우수한 특허. 그래가지고 이제 몇 군데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국제 특허의 가능성이 하면 괜찮겠다, 경제성이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 특허 내가지고 각 나라마다 지적재산권을 팔아먹어도 괜찮아요. 그것도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 나라 가서 뭐 전부 할 수는 없지만, 사업을 못하지만 거기 전문가들은 팔아먹어도 괜찮지. 업무협약 이것도 아까 교원예술대학교도 하고, 여기 또 기룡산 국립사무소에서도 해주셨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발명진흥에 수상한 거. 저기 독일 발명회 가서. 자, 이 정부 정책을 보면 다 이게 지원 사업인데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시농업을 굉장히 장려를 하고 있어요. 거기 지원하게끔 돼 있고. 또 치유농업법도 생겼잖아요. 3월에. 또 실내 정원 지원 정책도 있고, 미세먼지 특별법, 서울시 옥상 녹화 지원 조례 엄청나게 지원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앞으로는 핵심 산업이, 제가 이제 제시하는 핵심 사업이 뭐냐면 이 자연급수에다가 주머니 재배법인데, 요것을 가지고 벽면 녹화, 또 옥상 녹화, 가로 화분 적용할 때가 엄청나요. 그래서 이런 것을 창업을 하시면 안정적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기서 또 강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새로운 기술이니까 강사. 자, 이게 전부예요. 여기 창업하면 여기 사다리 하나 빠진 거예요. 사다리. 100만 원도 안 들어요. 50만 원 내외 들어요. 50만 원 내외. 50만 원 내면 창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고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다. 이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못 받고 콘크리트 뚫어야 되니까 피스 박아야 되니까 거기 뜰 수 있는 자리 근력 뜨는 거 한마디로 이거하고 수평 잡는 거 제일 핵심은 여기 수평 잡는 거예요. 수평이 핵심이에요. 수평만 딱 잡으면 지금은 수평도 레이저로 딱 쏴요. 다른 건 필요도 레이저 딱 쏘고서 하면은 완전 정확해요. 그렇게 해서 부력 설치하고 화분 딱 걸어놓고 식물 주머니에다 심어가지고 가서 그냥 꽂아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 설치하는데 30분에서 1시간이면 돼요. 그래서 이번 11월 9일부터 해가지고 18일까지 5번에 걸쳐 가지고 교육을 하려고 그래요. 창업교육을 하는데 여기서 그 실습 재료비만 받고 하려고 그래요. 실습 재료비만. 그래가지고 이 기술 전수에 목적을 두고 기술은 재능 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만 원, 100만 원 드리고 전부 기술 배워가지고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기 전화 왔는데 어제 당진에 설치하고 하는 당진 어린이집 원장님이 이거 너무 좋다. 그래서 당진 지역 내가 창업을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오늘 오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제 딱 급하게 얘가 오늘 못 온다고 해가지고 창업교육 꼭 받는다고 하더라고. 울산에서 전화 오고. 이 전국 각지에서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이 자재만 공급할 거예요. 자재만. 주머니, 화분 이런 자재만 공급하고 나머지 시설을 해서 수익 창출을 하시라. 할 때는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해요. 그 지원금만 다 해도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제 앞으로는 이걸 저는 뭐 하냐, 이게 용기 개발하고 공급하고 홍보하고 이런 거만 주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이것을 시설하고 관리도 필요 없어요. 시설하고 거기 홍보해서 하는 거 이런 데서 수익 창출해서 돈을 벌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으면 벌수록 사회 환경은 더 좋아지는 거지. 저는 원래 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좀 많이 만들어 보자.
그런데 뜨시는 반환경 운동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가 변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성취감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한 분 한 분이 이런 것을 관심을 갖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는 거고 또 지속해서 이게 전개가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제가 설명은 짧은 시간에 마치겠고, 여기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세요?